네, 이번 주에는 어, 불리한 알제브라의 미니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불대수식의 간소화, 최소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불대수에서 성립하는 여러 가지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했었죠. 이번 주에는 좀 더 체계화된 방법으로 불대수식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진행할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보면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함수식, 그러니까 불대수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체계화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르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모리스 카르노라는 사람이 이 K맵, 간단히 K맵 또는 카르노 맵을 이용한 간소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따서 카르노 맵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것이죠. 카르노 맵의 용도는 뭐냐? 함수식을 간소화하는 체계화된 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르노맵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함수를 간소화시키느냐. 첫째, 수평수직으로 인접한 것들이 끼리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겹쳐도 좋으니까 가능하면 크게 결합해라.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카르노맵의 단점이라고 하면 입력 변수의 개수가 7개, 8개 이와 같이 입력 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다루기가 gon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 변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어떻게 카르노 맵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번 주에 알아보고, 현재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변수가 2개일 경우에 카르노 맵을 적용시켜 보자. 입력 변수가 2개일 경우, 즉 입력 변수가 x하고 y일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죠.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x,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그래서 이 박스는 뭘 나타내냐면, 이 박스는 x가 제로, y가 제로인 항을 나타냅니다. 이 박스는 x가 제로, y가 1인 항을 나타내죠. 이 박스는 x가 1, y가 제로인 항을 나타냅니다. 이 박스는 x가 1, y가 1인 항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박스는 어떤 항을 나타내냐면 x와 y바 항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x가 0, y가 1이니까 x바 y 항이 되겠고, 여기는 x, y바, x는 1이고 y가 제로인 항이니까 x, y바 항이 되겠죠. 여기는 x, y 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x바, y바
이거는 0번째 최소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x바 y, 이것은 첫 번째 최소항이었었죠. 민텀이었죠. 첫 번째 민텀. 그 다음에 얘는 x, y바니까 1, 제로니까 두 번째 민텀이었죠. 얘는 세 번째 민텀. 따라서 카르노맵은 입력 변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항을 이와 같은 박스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모든 최소항을 하나의 박스로 모두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기 이변수 카르노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 f가 이렇게 줄였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자, 그러면 xy가 이때 1이라는 얘기는 xy가 1, 0일 때, 그리고 xy가 여기는 1, 1일 때 어떤 함수가 1이다는 것을 이 두 변수 카르노맵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 항은 뭡니까? 요 항은 뭘 나타내죠? x, y바 항이죠. x, y바 항이고, 요 항은 뭘 나타내죠? x, y 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x가 공통이니까 x가 공통인 걸 묶으면 y바 y는 1이니까 결국 x가 되죠. x가 1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것은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가 불대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카르노맵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없겠느냐? 그거는 요 항은 뭐냐면 x가 1인 항입니다. 결국 x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x항이므로 왜 x항이냐? 이유는 이렇다. 인접한 변수. 카르노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접한 항끼리는 변수 하나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공통된 것으로 묶으면 차이가 나는 변수가 소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이 행은 뭐라 썼냐면 x행, 여기는 x바행, 여기는 y바행, y바 열이 되겠죠. 세로니까 여기는 y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 개만 1이다 그러면 함수 f는 x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예를 볼까요? 이 예에서는 어떤 함수 f가 이 경우에만 1이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y가 1일 때만 이거구나. 그러니까 함수 f는 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이걸 굳이 증명을 하자면 얘는 어떤 항이에요? x가 0, y가 1인 항이니까 x바 y항이죠. 얘는 x, y 항입니다. 그럼 공통된 거는 y고 공통된 y 변수를 묶으면 x바 x가 남고 얘는 1이니까 결국 y가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기만 1이다 그러면 y가 1일 때만 1이므로 여기 f는 y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1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f는 x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x바 행이 모두 다 1이므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두 개만 1이죠? 두 개만 1을 출력합니다. 함수 f가. 그럼 함수 f에 대한 표현식은 뭐가 되겠어요? y가 0일 때, 즉 y바 열에 대해서만 1이니까 함수 f는 y바가 되겠네요. 이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얘랑 합한 거다. 그러니까 x바
O와 X를 합한 거니까 X바 O와 X를 합한 거니까 1이다. 또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두 개씩 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Y바하고 Y가 합한 거다. 어쨌든 결과는 1이다. 그러니까 뭐 카르노맵에 모두 1이 채워졌으면 어떤 함수 f는 항상 1을 출력하니까 1이다. 간단히 심플하게 모든 입력에 대해서 항상 1을 출력해. 따라서 f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건 뭐게 되겠어요? 모든 입력에 대해서 0을 출력한다. f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트루스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함수 f에 대한 간소화된 변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불대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카르노맵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간단히 K맵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불대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어떻게 구했습니까? 함수 f가 1인 경우에 우리는 관심 있죠. 함수 f가 1인 경우 입력항이 뭐예요? x는 0, y는 1이니까 x바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언제 f는 1이죠? x가 1이고 y가 0일 때. 따라서 또는 x가 1, y가 0니까 x, y 바. 또는 언제 1이에요? 또는 x, y가 1, 1일 때. 즉 x, y가 1, 1이라는 얘기는 x, y일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함수 f는 그러니까 이 식을 살펴보면 함수 f는 1이다. 언제? x바 y일 때 또는 xy바일 때 또는 xy일 때.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xy에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0, 1이 들어올 때 함수 f는 1이다. 또는 xy가 1, 0가 들어올 때 1이다. 또는 언제? xy가 1, 1일 때 함수 f는 1이다.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불대수식을 이용해서 간소화 시켜보죠.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x가 공통이에요. x가 공통이니까 x로 묶으면 y바 5와 y. 그러면 얘는 1이니까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x바고 여기에 x. 따라서 이것도 배분 법칙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됐죠. x바 5와 x. 그 다음에 x바 5와 x. 그리고 y 5와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x바 5와 x는 1이니까 결국 뭐만 남죠? x5와 y만 남는다. 결국 이 함수 f는 x5와 y다. x5와 y에 대한 회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x5와 y, 5와 게이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이 x, y일 때 함수 f는 x, 5와 y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함수의 경우에 이렇게 출력하죠. 1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1을 출력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이와 같은 트루스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먼저 이렇게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매핑을 시키냐면
0번째 입력,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이 있는데 얘는 결국 어디에 매핑이 되냐면 0번째 입력,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인데 언제 1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력에 대해서 1이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입력에 1, 그 다음에 1제로일 때 두 번째 입력에 1, 세 번째 입력에 1이다. 그러면 이거를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소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소화시키는 방법은 전체 1이 포함되도록 묶으면 된다. 그러나 수평 수직으로만 묶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x가 1인 경우니까 여기는 x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복돼도 좋다. 중복돼도 좋으니까 가능하면 크게 묶어라. 가능하면 크게 묶어라.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y가 1인 열이니까 여기는 y열이 되겠네. 어? 여기는 x행, 여기는 y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함수 f는 언제 1이에요? x행일 때 1이다. x행일 때 1이다. 또는 언제 1이에요? y 컬럼일 때, y열일 때 1이다. 따라서 함수 f는 x행에 대해서 x가 1일 때 1이에요. 또는 언제 1이에요? 또는 y가 1일 때 1이다. 따라서 함수 f는 x와 y다. 이렇게 함수에 대한 표현식을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서 여러분이 보았다시피 보일대수식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맵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보일대수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복잡하죠. 맵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일대수식을 이용할 경우에 유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어떤 정리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풀이 과정이 푸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러나 카르노 맵을 이용하면 직관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어떤 함수에 대한 간단한 간소화된 최소화된 표현식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변수 카르노 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변수가 3개인 경우죠. 입력 변수는 x, y, z 3개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죠.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 따라서 이 카르노 맵에는 박스가 몇 개 있습니까? 모두 8개가 있다. 얘네들은 각각 x, y, z 입력의 조합을 모두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입력 변수 x가 사용됐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yz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yz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0, 01, 10, 11. yz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런 4가지를 가질 수가 있죠. 4가지를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z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0 또는 01 또는 10, 11. 그러니까 순서가 00, 01, 10, 11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는 바뀌었죠? 00, 01, 11,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뭐냐면 어떤 코드를 나타내냐면 이게 그레이 코드를 나타냅니다. 그레이 코드를 나타냅니다. 자, 이 yz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너리 코드일 때는 이렇고 그레이 코드일 때는 어떻습니까? 00에 대한 그레이 코드를 구하면 첫 번째 비트는 똑같고 얘랑 익스크루시브화 하면 0이니까 0이 되겠죠. 얘에 대한 그레이 코드를 구하면 첫 번째 최상위 비트는 같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익스크루시브화 한 게 얘가 되고 이게 0일 똑같네요. 자, 10에 대한 그레이 코드를 구하면 최상위 비트는 같고 그 다음에 얘랑 익스크루시브화 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에 대한 그레이 코드를 구하면 첫 번째 비트는 똑같고 그 다음에 얘랑 익스크루시브화해서 하면 같음으로 0이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그레이 코드 바이너리 코드일 경우에는 순서가 00, 01, 10, 11이지만 그레이 코드일 경우에는 00, 01, 11, 10 그래서 카르노 맵에서는 그레이 코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 코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접한 코드 사이에 디스턴스는 1이다. 그러니까 오직 한 비트만 다르다. 오직 한 비트만 다르다. 인접한 비트끼리는 오직 한 비트만 차이가 난다. 카르노 맵의 특징은 뭐냐면 임의의 두 항을 비교를 했을 때 인접한 임의의 두 항을 비교했을 때 오직 한 비트만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000인 항, 여기는 001인 항. 따라서 두 개를 결합할 경우 한 비트가 차이가 나므로 공통된 변수는 두 개고 한 비트가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항하고 이 항하고 결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바, y바, z바랑 x바, y바, z랑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통된 거는 x바, y바고 비트가 차이가 나는 것은 비트가 다른 것은 z니까 결국 z바, z로 묶여서 얘는 1이 되고 결국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x바, y바 항을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트가 차이 나는 변수는 얘는 소거되기 때문입니다. 카르노 맵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 개의 박스가 있는데 수평수직으로 인접한 박스끼리는 오직 한 비트만 차이가 나므로 서로 결합을 할 경우에 비트가 차이가 나는 변수가 소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열은 뭐겠어요? x가 제로인 열이니까 여기에 모두 1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x 바로 표현이 되겠네요. 이 경우에 모두 네 군데 1이 있다 그러면 x인 행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카르노 맵의 내부를 살펴보면 x, y, z가 각각 어떤 값을 의미합니까? 이 박스는 어떤 값일 때 x가 000인 항을 나타내죠. 여기는 x가 00, xyz가 001일 때, 여기는 xyz가 011일 때, 여기는 xyz가 010인 항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100, 여기는 101, 여기는 111이 들어올 때 항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10인 항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얘를 xyz로 표현을 하면 x바 y바 z바, 여기는 x바 y바 z, 여기는 x바 yz, 여기는 x바 yz바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결국 카르노 맵은 모든 민텀을 나타낸다. 얘는 0번째 민텀, 얘는 첫 번째 민텀 011이니까 여기는 세 번째 민텀, 여기는 두 번째 민텀, 여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로 번째 민텀, 첫 번째 민텀,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민텀,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민텀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꼭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네 번째, 4, 5, 6, 7번째 민텀이 된다는 거죠. 7번째 민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네 군데 모두 1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함수 f는 x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x가 0일 때만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네 군데 모두 1이다. 출력이 1이다. 그러면 여기는 f는 x다. x가 1일 때는 항상 f는 1을 내보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이 컬럼은 뭘 의미하게 되겠어요? y가 1, z가 제로니까 y, z바 y, z바 열이 되겠네요. 여기는 y, z열이 되겠네요. y, z열. 그러면 이 네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y, z하고 y, z바가 결합하면 y가 공통이고 z, z바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결합하면 y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zo와 z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테니까 z와 z바는 결국 1이고 얘는 뭐란 얘기예요? y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y가 되겠네요. y를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하고 10가 결합했으니까 비트가 차이가 나는 요 뒤에 있는 변수는 소거가 되고 요 첫 번째 변수만 살아남겠다. 요 첫 번째 변수만 살아남겠다. 첫 번째 변수만. 첫 번째 변수는 뭐에 해당돼요? y에 해당되고 1이니까 y가 되겠네요. y가.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이 열은 뭐가 되겠어요? y바 z바 열이고 여기는 y바 z열이다. 그럼 어떤 변수가 차이가 나죠? z바 뒤에 비트가 차이가 나니까 결국 얘를 결합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y바가 되겠네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00하고 01이니까 요 뒤에 비트가 차이가 나므로 앞에 비트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여기는 y 0이므로 공통된 거는 0이므로 y 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111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 얘랑 결합한 거니까 2열과 2열이 결합된 거니까 얘만 남겠다. 그래서 여기는 4개를 결합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y 바가 되겠다. 얘는 뭐가 될까요? 얘랑 결합한 거니까 얘가 소거되고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러니까 y가 되겠다.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얘랑 이 01열하고 yz가 01인 열하고 yz가 11인 열하고 결합을 하니까 z만 남겠다. 왜냐하면 y바 z하고 그 다음에 yz하고의 결합이니까 결국 뭐만 남겠어요? z만 남겠죠. 자, 이 얘기는 뭐 이렇게 결합했다는 얘기는 여기 1이 4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모두 1인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카르노 맵을 이용하면 몇 개로 묶을 수가 있냐면 1, 2에 n승개씩 묶을 수가 있어요. 1, 2, 4, 8, 16, 찌리릭. 그래서 2에 n개 항을 묶을 수가 있다. 이 경우는 8개를 한꺼번에 묶은 경우가 되겠네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함수 f는 1이다. 항상 1을 출력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yz가 00인 2열이니까 y바 z바가 되겠네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yz가 10일 때만
1이니까 함수 f는 y z바가 되겠네요. 얘는 어떤 항이 되겠어요? 그러면 y바 z항, 얘는 y z항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가 0인 열하고 x가 0인 열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x바열이 되겠죠? x바열하고 얘하고의 교집합이다. 얘는 뭐가 되겠어요? y바. 그러니까 x바 행하고 y바의 교집합. 따라서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x바 y바가 되겠네요. 얘는 x바 y바. 같은 방법으로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x바 행하고 y 열하고의 교집합이니까 x바 y가 되겠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하고 뭐하고의 교집합이에요? 여기 y하고 교집합이니까 x, y. 얘는 x하고 x가 1인 행하고 y바하고의 공통이니까 x, y바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를 묶었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 y바 z바 열하고 y z바하고 결합하니까 뭐만 남겠습니까? z 바만 남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2개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2개를 묶으면 뭐가 되냐면 x바하고 x바 행하고 뭐하고의 교집합이에요? 얘랑 얘랑의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z바가 되겠네요. x바 z바가 되겠다. 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하고 앞으로는 0.5초 내로 어떤 항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함수식을 카르노맵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우리가 추출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변수 맵을 이용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트루스 테이블이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이와 같이 동작하는 함수 f를 우리가 다수결 함수 majority func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결. 그러니까 x, y, z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2명이 찬성하면 가결, 3명 중에 2명이 찬성하면 가결, 3명 중에 2명이 찬성하면 가결, 3명 중에 3명이 찬성해도 가결.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3명 중에 과반, 중간이 1.5인데 그 이상, 과반 중간을 넘기는 입력.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이 1이면 1을 출력하는 함수. 이걸 우리가 다수결 함수, majority func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트루스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함수 f에 대한 표현식을 구하시오. 문제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트루스 테이블이 주어질 수도 있겠고, 또 함수 f에 대한 이건 어떤 표현이죠? 캐노니컬 폼. 즉 캐노니컬 폼은 뭐냐면 sum of minterm으로 표현하거나, 다시 sum of minterm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product of
맥스텀으로 표현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캐노니컬 폼에 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얘는 뭡니까? 민텀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한 거니까 sum of 민텀 표현식이죠. 어쨌든 트루스 테이블이 주어지든 아니면 캐노니컬 폼으로 주어지든 우리가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단히 K맵을 이용해서 쉽게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할 수가 있다. 볼까요? 자, 3변수 맵의 경우 민텀의 입력의 민텀의 인덱스, 민텀의 첨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변하죠. 근데 언제 이래요? 0번째 입력,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 7번째 입력인데 언제 이래요? 여기 세 번째 입력하고 3, 5, 6, 7번째. 그러니까 언제 1을 출력합니까? 3, 5, 6, 7번째 입력에 대해서 2를 출력하죠. 자,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소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하면 여기는 뭐랑 공통이에요. 교집합이에요. x하고 z의 교집합이니까 xz가 되겠네요. 여기는 xz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을 이용할 때는 중복해도 좋다. 가능하면 크게 묶어라. 이렇게 중복해도 좋으니까 카르노 크게 묶어라. 얘는 뭐랑 교집합이죠? x행하고 y하고의 교집합이니까 x, y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묶으면 당연히 yz 열이 되겠네요. yz가 되겠다. 따라서 함수 f는 간단히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3변수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트루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또는 캐노니컬 폼으로 주어졌을 때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묶었다. 그 다음에 또 예제가 또 있네요. 이번에는 이와 같이 sum of 민텀의 형태를 주어졌다. 2, 3, 4, 6, 7번째 입력 변수가 3개, 입력 변수가 x, y, z 일 때 0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1, 2, 3, 4, 5, 6, 7 그래서 모두 8개의 입력의 조합이 있을 텐데 언제 1이라고요? 2, 3, 4, 6, 7번째 입력에 대해서 1이다. 2, 3, 4, 6, 7번째 1이다. 그러면 예로부터 카르노 맵에 매핑을 시켜보자. 입력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0, 1, 2, 3, 4, 5, 6, 7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 3, 4, 6, 7 그래서 보다시피 2, 3, 4, 6, 7번째 입력에 대해서 1이다. 이렇게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그룹핑을 해야죠.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묶으면 이 두 개가 결합한 거니까 뭐만 남아요? 얘는 y만 남죠.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1, 2 하나 남았으니까 얘도 묶어야 되겠죠. 얘를 가장 크게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묶어야 된다. 얘는 뭐랑 공통이죠? x가 1 그러니까 x랑 뭐랑 교집합이에요? 여기 00하고 10이니까 z바 하고 공통이다. 따라서 함수 f는 y 또는 x z바일 때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묶고 2개 묶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 f가 어떻게 주어진 경우죠? 이와 같은 함수 f가 이와 같이, 이거는 sum of minterm이 아니고, 이건 어떠한 형태로 주어진 거냐면, 이 경우는 sum of minterm이 아니라 sum of product, 변수들끼리 곱한 것들의 합의 형태, sum of product 형태로 주어졌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 sum of minterm 표현식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함수 f의 최소화된 표현식, 함수 f를 최소화시키시오.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항을 살펴봅시다. 항이 4개가 있죠? A 바 C, A 바 B, A, B 바 C, B, C가 있습니다. 자, 4개의 항이 주어졌죠. 이렇게. 자, 그러면 A 바 C는 뭘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A 바 C는, 자, A 바 C를 A, B, C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바니까 A는 0이고 C는 1인 상태죠. B는 0이든 1이든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다. 0이든 1이든 상관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X를 표시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가 0이면 001이 되겠고, X가 1이면 011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민텀, 세 번째 민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는. 따라서 얘는 언제 1이에요? 첫 번째 민텀 또는 세 번째 민텀이 1일 때 1을 출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A와 B를 ABC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0이고 B는 1이고 C는 0이어도 좋고 1이어도 좋고, 그러면 010 또는 011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민텀, 세 번째 민텀에 대해서 1을 출력합니다. 자, A, B, 바 C, 얘를 A, B, C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1이고 B는 제로고 C는 1인 경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101, 그래서 다섯 번째 민텀일 때 1을 출력한다. BC를 ABC 형태로 표현하면 B는 1, C는 1, A는 0에도 좋고 1에도 좋다. 얘는 011을 포함하고 111도 포함하니까 011일 경우에는 세 번째 민텀, 111일 경우는 일곱 번째 민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언제 이래요? F는 언제 이래요? 첫 번째 민텀에 대해서 1을 출력하고, 두 번째 민텀에 대해서 1을 출력하고, 세 번째 민텀일 때도 1을 출력하고, 다섯 번째 민텀일 때도 1을 출력하고, 일곱 번째 민텀에 대해서도 함수 F는 1을 출력합니다. 결국 이게 sum of minterm으로 표현한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카르노맵에 매핑을 시켜보자. 얘는 제로 번째, 얘는 두 번째 입력, 첫 번째 민텀, 두 번째 입력, 두 번째 민텀, 얘는 세 번째 입력, 세 번째 민텀, 4, 5, 6, 7 이렇게 변화하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이거를 카르노에 매핑을 시켜보자. 1, 2, 3, 5, 7번째 1이다. 그래서 1, 2, 3, 5, 7번째 1이다. 이거를 이제 카르노맵에 매핑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해야죠. 그룹핑을 할 때 문제는 가능하면 크게 묶어라. 그래서 가능하면 크게 묶어라.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겠어요? 얘랑 결합한 거니까 뭐만 남죠? 얘는 C만 남죠. 자, 그 다음에 1이 하나 남았어요. 여기 1이 하나 남았죠? 얘를 가능하면 크게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묶으면 된다. 얘는 뭐랑 공통해요? A바 행하고 A바 행하고 어떤 열의 공통이죠? 얘랑
얘와 공통이죠. 얘는 뭘 의미합니까? 얘는 1110니까 B를 의미하죠. 따라서 함수 F는 C가 1일 때 또는 A와 B가 1일 때 1을 추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와 같은 sum of product 형태가 표현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카르노 맵을 이용할 때 필요한 식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sum of minterm 표현식을 구하면 쉽게 이와 같은 sum of minterm 표현식을 얻을 수 있으면 쉽게 카르노 맵에 매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식으로부터 이렇게 캐노니컬 폼, sum of minterm을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항별로 얘네들이 어떤 입력의 조합을 포함하느냐, 몇 번째 민텀을 포함하느냐를 알아내는 방법은 각각의 항에 대해서 ABC의 항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항이 포함하는 입력의 조합, 즉 민텀들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sum of minterm 표현을 구한 다음에 카르노 맵에 매핑시키고 카르노 맵에 매핑시킨 다음에는 여기서 각각의 항들을 그룹핑해서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보죠. 함수 f가 이렇게 줘졌다. 즉 sum of minterm 형태를 줘졌다. 민텀의 인덱스 가 어떻게 변화한다고 그랬죠? 3변수일 경우 0, 1, 2, 3, 4, 5, 6, 7. 이게 민텀의 인덱스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몇 번째 입력이냐 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1, 2, 4, 7이니까 1, 2, 4, 7 이렇게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수평 수직으로 인접하는 항들이 없죠. 따라서 하나씩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크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얘는 뭡니까? 얘는 A바, B바, C.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바, B, C바.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 B바, C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가 없죠. 이 식으로부터 어떤 간소화된 표현식을 구해보자. 자, 여기 두 개는 A바가 A가 공통이니까 A바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A바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A가 공통이니까 A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표현식입니까? 얘는 익스클루시브 OR에 대한 표현식이죠. 익스클루시브 OR에 대한 표현식이다. X하고 Y의 익스클루시브 OR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X바 Y, O와 X, Y바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노아에 대한 이 투입력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X, Y, O와 X바 Y바라고 그랬죠. 그리고 입력 변수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익스클루시브 오아하고 익스클루시브 노아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보수의 관계가 있다. 서로 보수 관계에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반은 익스클루시브 노아고 익스클루시브 노아의 반은 익스클루시브 오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얘는 익스클루시브 오아고 얘는 익스클루시브 노아다. 근데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노아는 익스클루시브 오아의 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식의 형태는 어떤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의 바,
세모로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 익스클루시브와 C를 네모라고 합시다. 얘를 세모라고 하고 얘를 네모라고 하면 세모바 네모. 그 다음에 A는 세모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와의 바. 결국 얘는 뭐랑 뭐예요? 얘랑 얘랑의 익스클루시브 O와다. 세모에 해당되는 게 A고 세모에 해당되는 게 A고 네모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B하고 C하고 익스클루시브 O하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A, B, C의 익스클루시브 O하다. 익스클루시브 O하 함수의 경우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므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A랑 B랑 먼저 익스클루시브 O하를 한 다음에 C를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하를 하든 또는 이와 같이 B하고 C를 먼저 익스클루시브 O하고 나서 A랑 익스클루시브 O하를 하든 결과는 똑같다.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카르노맵인 경우 정리를 해서 유도를 했더니 결국 최종적으로 익스클루시브 O하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자, 이 경우는 언제 일입니까? 언제 일이죠? 보세요. 여기 때는 뭐냐면 001일 때 이때는 100일 때군요. 100일 때 이때는 001일 때 이때는 111일 때 얘는 010일 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패턴을 딱 보면 일의 개수가 홀수일 때 일을 출력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직관적으로 얘는 익스클루시브와 이렇게 간단히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패턴, 이런 패턴이 뭐라고? 입력 중에 일의 개수가 홀수일 때 일을 출력하는 패턴이죠. 일이 이렇게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O하다. 앞으로는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즉시 이와 같은 함수식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